안녕하세요. 창동교우라고 합니다. 네, 이번 시간에서도 C에 대해서 얘기를 해드릴까 합니다. 일단 첫 번째 궁금해하실 수 있는 부분, 하평이 어떤 것인지, 그리고 하평이 어떤 효과가 있는지 제가 말씀드리려고 해요. 하평이 어떤 거냐면요, 아시는 분들 있죠. 서로 모여가지고 자기가 시를 쓴 걸 가지고 와서 서로 이제 얘기를 나누는 거예요. 순서대로 뭐 얘기를 하든 뭐 같이 다 동시에 얘기를 하든 어쨌든 서로 이제 그 읽고 나서의 느낌을 이제 주고받는 건데, 근데 그게 크게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하시나요? 네, 근데 전 별로 의미가 없어요. 그 어차피 시는 혼자 쓰는 거예요. 내 시를 누가 남이 써주지 않잖아요. 그럼 이제 남의 생각을 들었을 때 내가 그거를 수용하고 겸손하게 그걸 받아들이고 정말 그 행동을 바꿀 수 있는지, 그런 사람이 얼마나 있을까요? 예, 정말 별로 없어요. 왜냐면 이게 고집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특히나 그 글 쓰는 사람들은 그 고집이 되게 강해요. 내 글을 누구한테 보여줬을 때 이게 정말 그 이율배반적인 그런 얘기인데, 그러니까 이런 거죠. 내가 시를 써서 이제 보여줬어요. 그럼 자, 이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편하게 말씀해 주세요. 네, 괜찮아요. 안 좋은 얘기 하셔도 돼요. 뭐 악평을 하셔도 됩니다. 이렇게 해도 정말 거기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 이렇게 조언을 해도 결론은 바뀌지 않는다는 거죠. 왜냐? 그 대부분 사람들은 이제 자존심이 있기 때문에 자존심이 강하죠. 네, 그런 사람이 보통 글을 쓰면서 자랑을 하고 싶어 하고 이런, 특히 이제 잘 모르는 사람들, 글을 쓰는 거 있어서 그냥 관심 받고 싶어서 그냥 그런 거 있잖아요. 내가 좀 이렇게 뽐내고 싶고 막 그런 관심 종자? 네, 그런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보통 이게 변하지가 않는다는 거죠. 거기에 대해서 지적을 해줘도.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시라는 거는 혼자 쓰는 거예요. 혼자 쓰는 거기 때문에 남이 뭐 가타부타 이렇게 얘기를 해도 이게 의미가 없어요. 정말 중요한 거는 시인의 시평을 들어야 돼요. 시인의 시평. 어떤 거냐면 보통은 대회, 그러니까 입상을 하면 그 시를 써서 이제 뭐 문예지에 입상을 할 수도 있고 뭐 백일장에서 입상을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럼 심사위원이라는 게 있잖아요. 네, 그 심사위원들이 대부분 시인들이 심사를 합니다. 시 부분에서.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당선을 하면 그 시를 보고 왜 뽑았는지, 이 시를 왜 뽑아서 상을 주는지에 대해서 그 평가를 해요. 그러니까 그 시평을 한다는 거예요. 그거를 들어야 돼요. 그거를. 그냥 그런 전혀 모르는 시에 대해서 전혀 관심도 없고 그냥 시에 대해서 전혀 뭐 잘 알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끼리 모여가지고 얘기하는 거는 큰 의미가 없어요. 그런 사람들의 얘기를 들어서는 그냥 내가 이런 사람들한테 내 시를 보여줌으로 있어서 그냥 내가 만족스럽다. 그리고 사람들의 얘기를 들으니까 내가 더 열심히 써야 되겠다. 그런 정도의 동기부여의 의미만 있는 거지, 그 실력에 있어서 발전 가능성은 거의 없어요. 거의 없다 보면 됩니다.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정말 시를 좋아하고 그 시 쪽으로 가려는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그 준비하는 그런 문학도들 그런 사람들이 아니면 그 시인들의 모임, 정말 그 시인들의 모임에서 그 시평을 들어야 된다니까요. 그게 제일 중요해요. 그런 게 아니고서는 그냥 뭐 나는 그냥 그런 거는 너무 전문적이니까 좀 꺼려지고 그냥 모르는 사람한테 들어서도 뭐 충분히 크게 뭐 도움 뭐 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라고 해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별 의미가 없어요. 네. 더구나 이제 온라인 화평은 더 그렇죠. 이게 왜냐면은 서로 좋은 말만 해주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조심스럽잖아요. 내가 그 다른 사람을 모르고 내가 남을 모르는데 남한테 상처 주는 말을 하고 싶지 않잖아요. 대부분 그렇죠. 하지만 정말 진짜 그 실력을 정말 그 키우고 싶으면 정말 그 쓴소리를 들어야 되는데, 이게 참 사람 성격이 이율배반적인 게, 그러니까 나는 저한테 좀 쓴소리를 하셔도 돼요. 좀 제가 어떤 부분이 잘못됐는지 그냥 편하게 얘기해 주세요라고 얘기는 하지만 정작 그거를 그렇게 지적을 받았을 때 그걸 좋아하는 사람은 없잖아요. 그냥 그 자리에서는 네, 감사합니다. 네, 이런 부분에서 좀 제가 보완을 해야 될 것 같네요. 네, 한번 바꿔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하지만 안 한다는 거죠.
네, 기분 좋아할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내 시가 안 좋다는데. 네, 그죠? 하지만 정말 그 겸손하는 어떤 그런 자세를 배워야 된다라는 거예요. 네, 그래야지 발전 가능성이 있는데 대부분 시를 쓰는 사람들이 그 자존심이 세고 고집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발전이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는. 네, 정말 그러니까 그런 거 지적을 하고 이런 것도 다 이렇게 시인이 지적을 해주는 거예요. 시인들의 지적을 들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네, 더 많은 시집을 읽고, 더 많이 생각을 하고, 네, 내가 잘못됐으니까 좀 고쳐야 되겠다라는 어떤 그런 마인드로, 네, 시를 많이 쓰면서, 정말 그 시인의 어떤, 그런 글귀나, 네, 그런 문장을 더 읽어보고, 더 그렇게 나아가서 연습을 해야, 네, 그 사람들이, 그러니까 결론은 그러니까 이런 시인의 시평을 듣기 위한 방법 중에 하나가,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입상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선에 들어야 그 심사위원의 평을 들을 수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거 외에는 뭐 내가 찾아가야 되잖아요. 그 시인이 어떤 말을 하는지, 내 시가 어떤지 얘기를 듣고 싶으면. 네, 그렇게 뭐 진짜 발품을 팔아서 그 시인 문해지나 뭐 가시든지 정말 그렇게 하지 않는 이상은 네, 네, 그런 방법밖에 없어요. 그 시인의 시평을 들어야 된다. 이 점은 진짜 꼭 네, 강조를 하고 싶고요. 네, 그 다음에 문예지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볼까 하는데 그 문예지에 등단을 하는 거 있잖아요. 그 등단을 하는 게 뭐 뭐 대단하고 뭐 그거 등단을 하면 뭐 되게 뭐 내가 유명해지고 뭐 그렇게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많은데 하지만 그게 그렇지 않아요. 그 여러분들 시를 왜 씁니까? 시를 쓰는 거는 내가 자아성찰하기 위해서 시를 쓰는 거거든요. 나 잘나서 내가 독자들을 가르쳐 주려고 시를 쓰는 게 아니에요. 뭐 교훈적인 시를 쓰고 내가 뭐 누구를 뭐 감동시키기 위해서 시를 쓰고 이런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정말 그 어떤 그 내면의 어떤 그런 고찰 그런 거라고 생각을 해요, 저는. 근데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냐면은 그 문예지에 등단을 하고 싶어가지고 그 막 공모를 하는 사람들 보면은 대부분 그냥 전혀 뭐 기본기 시에 대해서 전혀 모르는 사람들이 그냥 자기가 그 쓴 어떤 글을 시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거를 엄청 써왔던 이 글을 그냥 공모를 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막 공모전 막 다 알아보고 하지만 그게 과연 그 맨 땅에 헤딩하는 것밖에 안 돼요. 전혀 네 그러니까 그 애초에 그 등단을 하는 것 자체가 뭐 등단을 하면 뭐 내가 유명해진다, 내가 뭐 돈을 많이 번다, 인기가 많아진다 그런 게 아니에요. 등단을 하고 나서 더 그 난관에 부딪히는 거죠. 어떻게 더 좋은 시를 써야 되는지 거기에 대한 더 막 고민을 하고 더 골치 아파지는 어떤 그런 걸 생각하셔야지. 그리고 네, 등단을 하고 안 하고 네, 그 전후가 뭐 달라지고 그런 게 없습니다. 똑같아요. 뭐 등단을 한다고 해서 내가 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디에 뭐 무슨 매스컴에서 뭐 인터뷰 들어오고 뭐 인기가 많고 애초에 시는 그런 장르가 아니에요. 네. 그리고 시를 쓰는 데 있어서 나 어디 가서 나 시를 쓰는 사람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떠들어 다니는 사람 치고 잘 쓰는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네, 거의 없어요. 네. 대부분 시를 쓰는 사람은 네, 감춰요. 네. 시인은 어디 가서 나 시인입니다. 이렇게 네, 자랑하고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정말 그거는 그냥 못 쓰는 사람일수록 그렇게 자랑을 해요. 왜냐? 내가 내 시를 빨리 보여주고 싶어서, 인기 얻고 싶어서. 하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시는 그런 게 아니에요. 그래서 등단을 하고 싶으면 돈을 주고 할 수도 있어요. 네, 그렇게 해가지고 뭐 내가 쓴 시집을 빨리 낼 수도 있는 방법이죠. 그걸 원하신다면 그렇게 하시면 돼요. 네, 돈 주고도 등단할 수 있는 그런 문예지도 많습니다. 네, 네, 문예지 그 급이 있거든요. 네, 정말 그 낮은 급의 문예지는 그냥 등단시켜줄 시만 갖고 와도 네, 네, 그런 데서 그냥 자기 위안을 가지시면 돼요. 굳이 뭐, 내가 뭐, 정말 수준이 높은 뭐, 문지나 창비, 뭐, 신춘문예, 뭐, 그런 곳에서 내가 반드시 뭐 입상을 해야 돼. 그런 게 아니라 그냥 하시면 돼요. 그냥. 네, 낮은 문예지로 그냥
그냥 가셔가지고, 네, 하시면 돼요. 하지만 제가 말씀드린 거는 여러분들은 그런 걸 원하시는 게 아니잖아요. 정말 그래도 어느 정도 수준급이 있는데 내가 시를 쓰는 데 있어서 조금 좀 높은 문예지로 이렇게 등단을 좀 꿈꾸고 있다. 보통 시를 쓰면 그런 거 아닌가요? 조금 내가 취미로 시를 쓰고 있지만 그 취미로 쓰는 게 그래도 어느 정도 좀 인정을 받고 싶어서 쓰는 게 있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좀 수준을 좀 높은 그런 문예지에서 등단을 원하는 거지. 네, 그러니까 애초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뭐 돈 주고 등단하고 뭐 무슨 그런 거 있잖아요. 내가 빨리 시집을 내야 되고 싶고 애초에 그렇게 접근을 할 수 없는 장르의 시라는 거는 그리고 그렇게 하는 사람일수록 시를 잘 쓰는 사람 본 적이 없어요. 네, 그러니까 시로 돈을 벌려고 하는 거는 정말 그냥 개수작이에요. 개수작. 그건 시인이 아니에요. 시인이. 네, 어쨌든 뭐 다른 데서도 얘기를 했지만 시는 그 돈을 벌려고 하는 그런 직업이 될 수가 없습니다. 네. 그러니까 정말 시라는 거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하지만 그 아무것도 아니고 보잘것없지만 네, 어떤 것보다 더 중독성이 강하고 그런 거죠. 아무튼 여러분들 제가 지금까지 뭐 두서없이 제가 막 떠들었는데 네, 정말 중요한 거는 그 시를 쓰실 때 이렇구나 좀 도움이 됐으면 좋겠어요. 정말 그 시를 많이 읽으셔야 돼요. 정말 그 시를 잘 쓰는 사람의 시를 읽어야 돼요. 정말 시를 잘 쓰는 사람, 그러니까 그냥 서점에 가서, 네, 그냥 수준급에 있는 문예지에 당선된 그런 사람 시집만 읽어도 진짜 시를 잘 쓸 수 있어요. 네. 그러니까 결론은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이 글 쓰시는데 좀 시를 쓰시는 데 있어서 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럼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건필하십시오.